223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진영이는 15분, 미주는 24분이 걸린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속력으로 출발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출발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진영이가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았을 때인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장인물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몇 분마다 한 바퀴씩 도는지, 그 다음에 최종 답으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면 되고요. 지금 진영이는 한 바퀴 도는데 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15분. 자, 운동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스타트를 한 거야. 그럼 진영이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15분이 걸려요. 근데 미주는 어떤가요? 24분이죠. 훨씬 늦게 걷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진영이가 한 바퀴를 다 돈다면 미주는 24분이니까 한 뭐 어디쯤 오겠어요? 아직도 한 이쯤. 미주는 이쯤 오고 있겠죠. 그렇다 보면 계속 돌다 보면은 진영이와 미주가 결국에는 같은 출발선상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냐? 그럼 진영이는 15분마다 한 바퀴씩 돌고 미주는 24분마다 한 바퀴씩 도니까 만나는 시간을 먼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자로 곱하면 최소 공배수는 120분이 되겠죠? 자, 진영이가 120분 동안 몇 바퀴를 도냐 이걸 답으로 쓰면 되니까 120 나누기 15 하게 되면 8, 8바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4번 보겠습니다. 유진이는 4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태영이는 7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이 월요일에 같이 쉬었을 때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같이 쉬는 요일은? 자, 일단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유진이는 4일을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그러면 5일마다 사이클이 돌아오죠. 5일마다 쉬는 날이 돌아와요. 그리고 태영이는 7일을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그렇다면 8일마다 사이클이 돌아오죠. 둘이 같이 쉬는 날은 최소 공배수인 날. 둘이 서로 소니까 40일마다 같이 쉬는 날이 돌아오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일을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월요일에 같이 쉬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세야 되나요? 우리 이제 그 다음 40일을 화요일부터 세야겠죠. 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첫 번째 날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 6일. 자, 우리 40일을 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월요일부터 여기 일주일이니까 7일. 자, 40일을 채우려면 7일이 몇 번 반복되면 되나요? 7일이, 자, 6일을 플러스해야 된다는 걸 감안하면 4번 하면, 그러니까 4주가 지나면 되겠죠. 28일.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여기까지 34일. 그러면 우리는 6일만 더 세주면 됩니다. 그럼 6일을 더 세면 35, 36, 37, 38, 39, 40 해서 40일째는 토요일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5번 보겠습니다. 총 420km의 거리를 걷는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수연이와 지원이는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길을 걸었다. 수연이는 하루에 15km씩, 지원이는 하루에 20km씩 걷고 하루의 일정을 마친 지점마다 자신의 깃발을 꽂아 두었다. 두 사람이 국토대장정을 마쳤을 때 두 사람의 깃발이 함께 꽂힌 지점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최종 도착 지점에도 깃발을 꽂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전체 420km의 길이 있는데
수연이는 15km마다 이렇게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이는 20km마다. 지원이는 조금 더 간격이 더 있겠죠? 자, 이렇게 꽂다 보면은 언젠가 겹치는 지점이 올 거예요. 수연이가 꽂는 깃발 간격과 지원이가 꽂는 간격의 최소 공배수겠죠?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봅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최소 공배수는 60. 60km마다 겹쳐서 꼽아요. 60에만 꽂는 게 아니라 120, 180 이런 식으로 60의 배수마다 겹쳐서 꽂히게 되겠죠? 그러면 420km 안에 60km가 얼마나 있는지만 알아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420 나누기 60 하면 7, 7개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7개입니다. 226번. 톱니의 개수가 각각 40, 64인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두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리는 것은 A, B가 각각 몇 바퀴 회전한 후인지 구하시오. 톱니바퀴 문제는 A 단계에서 푸는 방법과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일단 톱니바퀴 문제가 나오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고, 일단 톱니바퀴 문제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해주면 320 톱니발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A고 이게 B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는 각각 엇갈린 부분을 보면 바퀴 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A는 8바퀴, B는 5바퀴가 되겠네요. 22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맞물려 도는 두 톱니바퀴 A, B에 대하여 A의 톱니 개수는 75, B의 톱니 개수는 60이다. 두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릴 때까지 돌아간 톱니바퀴 A의 톱니의 개수는, 자,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수로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자, 300개의 톱니가 맞물려서 돌아가면 다시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답은 300이 되겠습니다. 228번 보겠습니다. 톱니의 개수가 각각 56, 42, 14인 세 톱니바퀴 ABC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세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동시에 맞물리는 것은 B 톱니바퀴가 몇 바퀴 회전한 후인가? 역시 숫자가 3개지만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는 곱하기를 해보면 168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B가 몇 바퀴 회전한 후니까 B가 42개니까 168 나누기 42를 하면 몇이 나오나요? 4가 나오죠. 4바퀴 돈 후에 다시 만나게 되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9번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7cm, 6cm이고 높이가 14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긴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7cm, 6cm인 직육면체를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쌓아서 만드니까 벽돌보다 더 결과물은 커지겠죠. 그렇다면 배수 7과 6과 14의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보면
만들어진 한 변의 길이는 42cm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0번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5, 세로의 길이가 12인 직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가능한 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로가 15, 세로가 12인 직사각형을 이렇게 붙여서 가로, 세로가 똑같아지는 정사각형을 구한다고 하죠. 15와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곱하면 최소 공배수는 60.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60cm라는 건데 여기서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가로는 몇 칸이 될까요? 4칸. 세로는 5칸이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4 곱하기 5 해서 20개. 정답은 20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져서 나오는 이 몫을 곱해도 정답이 나온다고 했죠.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